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낼 헬로였습니다. 오늘은 제 방송을 보고 혹시 궁금하시더라도 이 영상은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특히 비위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요약하는 정도만 보셔도 뭐 충분히 얼마나 헛소리를 했는지는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재준이 뚝배기를 깨러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사실관계부터 틀리고 시작하는 우리 재준이 어떤 사실을 틀렸는지 그것부터 먼저 보시죠.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전라도에 계시는 분들 정말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냥 문재인이니까 그냥 찍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찍어주신 결과를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십니다. 적법하고 형평성이 있는 그런 평가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사고를 일반고등학교로 만들겠다라는, 상상고등학교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기본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평가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동감합니다. 왜냐? 유독 전라북도만 평가 기준이 80점이었습니다. 상상고등학교 이번에 몇 점이었습니까? 79.61점이었습니다. 0.39점이 부족해가지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다른 모든 전국의 지역 같은 경우는 70점인데 서울만 하더라도 70점인데 상상고등학교 전라북도만 희한하게 해가지고 80점으로 돼 있어요. 아씨, 뭐 이렇게 졸라도 거려.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지금 저 양반이 뭐라고 합니까? 마치 전라북도에만 하필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상산고등학교를 타겟으로 잡았다. 정부가 상산고등학교를 딱 찍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딴 데는 안 하는 기준 점수를 겁나 올려가지고 상산고 떨어뜨리려고 저런 짓을 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럴 리가 있냐? 아니, 이번에 처음에 발표됐을 때랑 상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결과 처분이 달라요. 전북교육청 입장에서는 점수 미달이니까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 취소해달라 이러고 이제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어떻게 했느냐? 거부했습니다. 동의해주지 않았어요. 상산고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죠.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랑 정반대 결과가 나왔어. 이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맘먹고 찍어 누르면 그걸 그대로 시행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게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나왔잖아. 교육청에서 취소해주세요 해도 중앙정부는 그걸 견제하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맞춰간단 말이에요. 자, 기사 한번 보세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 전북교육청이 얘기한 거랑 중앙정부가 판단한 거랑 반대네? 이런데도 정권에서 일부러 찍어가지고 저거를 탈락시키려고 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때 그러니까 사실 상산고등학교는 자사고 취소를 추진했다가 살아났고, 오히려 이때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해줬어. 그래서 자사고에 취소됐어. 그럼 이거는 교육부의 경기도 죽이기인가? 그리고 말이죠, 서울에서만 9개 학교가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은 서울 탄압이야? 뭘 그렇게 죽여대? 이번에는 말이죠, 소위 학원 하시면서 교육자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성 원장님이 교육청이 뭔지, 교육감이 뭔지, 교육부가 뭔지 전혀 감 못 잡는 소리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준 점수에 대한 설정은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다. 말하지 말란 얘기죠. 권한이다. 왜 80점이냐? 그거 전례도 있는 것이고 그 80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마. 이거는 교육감의 권한이야. 그래, 그 기사에 잘 나와 있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거기 잘 나와 있잖아. 자기가 읽어놓고도 문제를 몰라요. 우리 원장님 얘기처럼 전라북도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들보다 좀 높습니다. 한 10점 정도 높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기준 점수를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 진짜로 그걸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대한민국은 말이죠, 각 교육청의 총책임자인 교육감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각 교육청별로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를 추진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자체하고 예산도 별도로 운영을 해요. 심지어 말이죠, 전북교육청 말고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같은 데는 각 학교가 점수를 얼마씩 받았는지 공개도 안 했어요. 물론 이제 뭐 학교에서 조금씩 까긴 했는데 교육청 발표 단계에서는 그거 공개 안 했어. 그만큼 각 교육청들이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도를. 그래서 2014년에는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점수가 높았어요. 그때 각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나 사정에 맞춰가지고 기준이 바뀌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는 게 교육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갑자기 중앙정부에다가 따져? 왜? 우리 원장님 설마 교육감이 임명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교육청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구분 못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지? 자, 우리나라 교육청이 어느 정도로 독립적이냐면 중앙정부랑 수시로 갈등을 일으켜요. 정책 방향이 중앙정부랑 안 맞으면 막 싸워. 박근혜 때 어린이집에 누리교육과정을 도입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중앙정부에서 자기네가 중앙정부 정책이라고 시행을 하면서 실제로 교육청에는 예산을 안 줬거든.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교육청에서 뭐 이거 못한다, 한다, 예산을 줘야 시행한다 막 이러고 싸우고 뭐. 그리고 뭐 어떤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다 무상급식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영남 지역만 뒤늦게 시행됐거든. 왜냐하면 교육감의 정책이 달라서. 게다가 말이죠, 우리 홍준표 님이 경남도지사 하실 때는 이 양반이
교육청이랑 갈등해가지고 아예 그냥 무상급식 예산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경남도의 무상급식이 중단돼 버렸어. 이게 다시 재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정도로 교육청이 독립적인 기관이다. 중앙정부와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표준안,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이거에 기초해가지고 각 교육청이 조금씩 이제 변형해서 쓰는 건데, 이 재지정 표준안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원장님 혹시 아시나요? 알 리가 없지. 박근혜 때야, 박근혜 때! 하나, 우리 원장님이 침을 튀겨가면서 난리를 치셨던 그거, 사회통합 전형 선발 기준, 이거는 언제 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게 됐을까? 우리 동지들은 약간 눈치채시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박근혜 때 들어갔어요, 이게. 원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각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따로 있어요. 이게 자율형 사립고라고 해가지고 교육과정도 자기들 마음대로 짤 수 있게 하고, 학생들한테 비싼 등록금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비에 쓸 수 있게 이런 일종의 혜택들을 엄청나게 줬죠. 그런데 그 결과 그 자율형 사립고들의 운영이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지역에는 잠재해 있단 말이죠. 불만이 많은 지역들이 많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못 느끼는 지역들이 있거든. 선발에 대해서 자율적인 권한을 줬더니 지역에서 뽑질 않아. 지역에서 뽑는 학생들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한번. 상산고등학교 2017년도 학생선발 결과예요. 자, 서울 수도권 출신이 60% 가까이 됩니다. 전북 지역에서 뽑은 학생이 20%밖에 안 돼. 이게 지역 인재를 키워내고 육성하는 겁니까 이게? 전북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거? 게다가 우리 원장님은 역시 학벌주의자시니까 지방사라고 무시하지 마. 이제라고 병신. 잘난 학벌주의자셔가지고 자사고에서 뭐 서울대에 몇 명을 보냈느니 마느니 뭐 명문 고등학교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엘리트 학생들을 다 서울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북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전북의 국공립대학교에 보내는 게 실제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버린 지역 엘리트들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 또 하나, 해당 지역에서 말이죠, 자율형 사립고들이 엘리트를 독식하는, 성적 좋은 학생들을 독식하는 독식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위 선발 효과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 뭐 자사고뿐만 아니고 외고나 뭐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 심지어는 명문 대학들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이 각 학교들의 교육 과정이 훌륭해가지고 원래는 평범했거나 뭐 아주 우수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더 훌륭한 엘리트로 키워냈다, 이런 게 증명이 안 돼요. 원래 뛰어난 학생들만 뽑거든.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 엘리트를 키워내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엘리트가 될 학생들만 뽑아가지고 학교는 그냥 배출만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증명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론은 해볼 수가 있죠. 자사고에 선발되는 학생들 각 중학교에서 상위 5% 이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지. 그리고 자사고에서 뭐 지필고사를 보기도 하고 논술고사를 보기도 하고 면접도 보고 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추려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을 한다. 근데 그 학생들 일반 고등학교로 갔으면 입시에 실패했을까요? 결과적으로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지. 이게 말하자면 전북 지역의 다른 일반 고등학교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 단계에서부터 이미 뺏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2017년도 전북 지역 전체에서 서울대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몇 명을 배출했느냐 보니까 전체 92명인데 그 중에서 상산고가 47명이에요. 절반이 넘어. 아, 역시 상산고 짱이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말이죠, 이 학생들이 다른 일반 고등학교로 흩어져서 진학을 했을 때 각 학교에 전교 1, 2등을 했을 학생들은 말이죠, 그 학교 전교 1, 2등들이 과연 서울대학교를 못 갔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서는 이게 의견이 갈립니다. 소위 입시 명문 고등학교를 갖고 싶은 시민들의 요구, 그게 따로 있고, 최장직 교수가 얘기한 엘리트의 집중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왜곡 현상들,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게 또 별개로 있단 말이죠. 이게 서로 팽팽해요. 실제로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전북도당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 한번 보세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분당에서 뭐 학원 하는 아재가 자기 집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놓고 클라스 사람들 정신 차리셔! 이렇게 시부렁댈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야. 물론 뭐 시부렁댈 수는 있지. 뭐 시부렁대는 거는 뭐 민주사회에 사는 시민의 권리니까 뭐. 근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역겨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인간이 왜 사실관계도 완전히 틀린 상상고 얘기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이 성재준이라는 인간한테는 말이죠, 상상고 얘기 같은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막 씨부리잖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거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상상고라는 지가 생각할 때는 약한 고리를 하나 그냥 물고 들어왔을 뿐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라도가 참 싫다 이렇게 써놨는데
주어가 제가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냐? 지역감정증을 유발하려고 이따 영상을 찍냐가 아니고 이 영상의 주어는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회의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지가 아는 거야. 이 지역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막 여러 가지로 고민을 또 하시겠습니다만 들어보면은 전라도라는 그 지역 감정에 대한 이미지만 남기고 있는 영상이야. 그렇지. 진짜 악질이야. 이거 완전 악질이야. 나 이건 진짜 토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보지 이런 거를? 제정신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거? 이제 헛구역질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부터 낚시죠. 아주 노골적이고 저열한 낚시예요. 그 낚시의 그 목적이 굉장히 천박합니다. 제목이 전라도가 참 싫다예요. 지도 이런 제목을 걸면 어떤 효과를 낳을지를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언사라는 거를 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해야 되겠지만 욕은 먹기 싫으니까 약을 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목적이 있다. 너 전라도 사람이면서 환멸 안 느끼냐? 이렇게 묻는 거랑 완전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 얘기야. 전라도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는 게 피폐해졌으니까 문재인한테 몰표를 줬던 전라도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가 싫지 않을까? 혹은 자기들 스스로가 싫어야 된다 라고 성재준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주어를 전라도 사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전라도가 참 싫다라는 주어가 성재준이 아니고 전라도 사람 자기들 자신이라는 거야. 전라도 사람인 내가 봐도 전라도 참 싫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야 장난하냐? 네가 진짜 그거를 의도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구라 좀 치지 마 이 새끼야.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취향이 맞아서 저 채널을 구독하더라도 저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면 누구라도 좀 나서가지고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른들이니까 어른들. 솔직히 얘기하면 저 제목을 보면 우리 성재준 원장님이 또 얼마나 전라도 것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욕을 해줬을까 라는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호남 사람들은 저 제목을 보고 클릭을 못 하거든. 평생 호남 인간들은 못 믿겠다, 호남 인간들 싫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무형의 편견에 노출돼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난 호남 사람 참 싫다 이런 영상 제목을 걸어놨어. 그거를 보고 호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클릭을 한다고? 무슨 미친 개소리야! 이거 완전 남의 상처를 후벼 파는 짓거리거든. 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 낚시질을 보고 호기심에 클릭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코인을 털기 위해서 호남 사람들의 심장을 후벼 파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호남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지도 알아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고 싶은 내심을 갖고 있는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클릭을 유도하는 거거든. 문재인 대통령한테 투표했던 호남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후회하면서 저거를 클릭할 것이다. 그런 호남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성재준이가 정말 한 톨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주 악랄하고 저열한 거짓말이죠.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민주당한테 투표한다. 이런 소리는 너희들 혐오 종자들이나 하는 소리야. 우리 동지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호남의 표심을 분석할 때 중요한 건 말이죠. 누구한테 투표했느냐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절대 표를 줄 수 없느냐. 그게 호남 표심의 핵심이거든. 호남 사람들도 말이죠. 민주당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쪽에 표를 줍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때 표가 갈리면서 대거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민주당은 지난 호남 총선에서 참패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호남 사람들한테 중요한 표심은 뭐다? 누구한테 절대로 표를 줄 수 없느냐예요. 결코 민정당계한테는 표를 줄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공유를 합니다. 왜냐고? 야, 너 같으면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해가지고 온 동네 방네 모든 집에 재산날을 똑같게 만든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계승한 정당, 거기다가 표를 줄 수 있겠냐? 네가 광주 사람이라면 거기다 투표를 할 수 있겠어?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 하면서 누구한테 표를 주고 말고를 네가 왜 결정을 해? 그리고 그냥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왜 자꾸 전라도 거려? 바로 그게 인종주의야 이 새끼야. 아니 오바마 지지자라고 하면 될 거를 흑인님들 행복하십니까? 이 지랄 하는 거야 니가. 자, 바로 이런 혐오주의적 맥락 때문에 우리 강준만 교수 같은 분들이 지역감정이라는 용어를 수정해야 된다, 어휘 교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양비론적인 언어는 적절하지 않다. 양쪽이 다 잘못한 것처럼 표현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해야 한다. 호남 차별, 호남 배제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라고 강준만 교수가 주장을 한 거죠. 이 양반이 왜 그랬는지 우리 재준이를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에 지가 혐오하고 싶은 대상을 끼워 맞춰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이게 바로 인종주의야. 알겠니? 이 인종주의자 성재준아? 대구 사람들도 응. 왜
권영진 시장도 박빛동맹 하잖아. 사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타겟으로 성재준이를 골랐을 때 우리 CP가 개인적으로 이 영상 전라도가 싫다라는 이 개같은 영상을 보고 저 양반이 너무 빡을 쳤거든. 제가 이제 사실 대구 출신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주 신물이 나는 애거든. 근데 이런 거를 또 재생산을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보게 이런 혐오로 전시하는 짓거리를 하니까 진짜 빡쳤어 제가. 저 인간은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윤서인이보다 더 잔인하게 밟히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잔인하게 밟힐 짓을 했거든. 자, 오늘은 호남 혐오 인종주의자 성재준이를 털어봤고요. 다음 편도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동지 여러분 잘 아시죠?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헬머스였습니다. 헬 예!